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월 10일 오전 시간입니다.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CPI 앞두고 혼조세가 지속되면서 마감을 했고요. 막판에는 좀 꼬리를 달고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2시간 전에 먼저 끝났기 때문에 미처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선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금방 반등이 시작됐었죠. 그래서 야간 선물은 372.55로 끝났고, 만약에 미국 증시 반등이 반영이 되었다면 373.5에서 374 정도로 끝났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최근 야간 선물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제 밤 사이에도 그렇게 약세는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고요. 이는 유럽계 외국인 자금 때문인 것으로 좀 추정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화요일 우리 증시는 이제 총선 전에 외국인들의 밸류업 기대감이 이제 막판에 영향을 좀 미쳐서 반등 나온 종목들이 일부 있었지만 뒷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전까지 오르고 쭉쭉 내려갔던 그런 시장 속에서 결국에는 대부분 다 윗꼬리를 달고 음전에서 마감한 것들도 많이 보였네요. 옵션 만기 전날 옵션 포지션 세팅에 따른 막판 이제 세팅에 따른 움직임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자, 미국채 금리는 10년물이 화요일 장중 4.422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10일 오늘 현재 이제 4.3660으로 좀 완화된 채 끝났고요. 환율은 지속적으로 1,350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간 달러 선물은 이제 1,351.3원으로 종료됐고요. 코스닥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선물보다는 일단 코스닥을 제가 먼저 적었네요. 코스닥 이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베이시스가 이제 금요일에 마이너스 12.05로 상당히 큰 백워데이션으로 끝났다 말씀드렸죠.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많이 약세를 보였던, 먼저 급락을 보였던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죠. 물론 에코프로 BM이 비실비실 거렸던 거는 이제 실질적인 사유죠. 그 종목이 내려갔으니까 시총이 다운되고 알테오젠이나 다른 것들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못 쓴 편이니까. 근데 이제 수급적 파생 쪽에서는 또 이제 달리 봐야 되겠죠. 이제 베이시스가 한 2주, 3주 정도 지금 계속 불안한 모습, 백워데이션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예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스닥의 급락을 예견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했으면 이 급락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현금 확보를 좀 했다든가. 그래서 현금 확보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백어데이션 구간이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정도로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또 확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생긴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한 마이너스 7이 넘어가 5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조금 위험 신호가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제약 쪽이 이끌었던 상태였는데 코스닥 제약이 저항대,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대를 찍고 떨어지면서 그 사이를, 그 지점을 이제 찍는 순간부터 이거는 꺾이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파생반에서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거를 숏으로 좀 공략을 했었죠. 그거 말고도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들 있는데, 일단은 가장 컸던 거는 요거 1900포인트 정도 저항대에서 조금 못 미친 자리에서 찍고 터닝을 한 코스닥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베이시스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화요일에는 장중에 코스닥 선물이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였습니다. 코스닥 선물이. 그래서 베이시스가 5.0 이상까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코스닥 150 얘긴데 그냥 150과 코스닥을 그냥 묶어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저렇게 회복이 있다가 마감 시에는 마이너스 0.80으로 약간 백워데이션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 베이시스 9.13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선물이 많이 저평가된 구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 반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공간을 열어두고 어느 정도 이 수치가 진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진정된 상태를 3일 이상 혹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할 때까지는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도 다 이런 구간들에서 그런 변화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런 숫자가 진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이 중간에 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화요일 라이브 방송 때 이제 판서했던 내용들의 순서 때문에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가 보면은, 일단 해외 선물 유진투자 선물과 이베스트 중심으로 이제 두 가지를 좀 주로 저는 체크를 하는데, 유진투자 선물 쪽에서는 지금 나스닥의 개인 포지션, 개인 미결 포지션이 매수 쪽이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베스트 쪽에서는 이제 나스닥의 개인 숏 비율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죠, 서로. 예. 그래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고, 증권사마다 뭐 우선순위는 이베스트 정도로 봅니다. 여기가 개인들이 더 많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해외 선물 마케팅을 좀 한 증권사죠.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메인으로 보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숏 비율이 아직도 우위에 있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조금 이제 혼동이 좀 있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하죠. 이제 화요일에 장중에 큰 변화가 생겼던 이유에 대해서 요약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단 또 야간 선물 강세로 또 상승 출발 0.5% 정도 갭 상승 출발했다가 끝끝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많이 밀려서 맞췄죠. 지금 막힌 자리는 계속 추세대, 그쵸?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날 이탈해서 한번 상단으로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연속으로 지금 이걸 못 이겨내고 있죠. 참 저 자리가, 이런 움직임들이 진짜 어려운 게, 도깨비 장세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2023년 2월 같은 장세, 하루하루 하루 이틀 사이에 갭 상승했다가 갭 하락했다가 왔다 갔다 뒤죽박죽 된 장세, 오버나잇 계속 꼬일 수 있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조짐. 요 차트 배열을 좀 보시면은 좀 좋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반대구나. 이렇게 자, 전일 음봉의 몸통, 물론 몸통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거를 어쨌든 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덮었죠.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거 갭 상승을 크게 동반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휴장일로, 선거일로 쉬는 동안에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CPI 결과를 소화하면서 아니면 환호하면서 정말 큰 급등이 나와서 갭 상승을 우리가 목요일 월물 옵션 만기일에 갭 상승으로 이제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다 하면은 정말 위험한 차트의 배열입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자, 1월 달에 봤죠? 1월 달에 비슷한 요 형태를 우리는 봤습니다. 이때 갭 하락 후에 진행이 꽤나 세게 일어났죠. 전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일 양봉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날 음봉이 이렇게 덮은 거, 하락 전환 신호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을 음봉으로 덮는 것도 하락 신호지만, 음봉의 몸통을 모두 음봉으로 덮는 거는 더 큰 하락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연하죠. 여기서 종가를 형성했고 갭이 크지 않은 상태였던 것을 모두 하락 힘이 다 덮어낸 거죠. 자, 여기서 종가를 형성했죠, 음봉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갭 상승을 시도한 건데, 훨씬 더 강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다 덮어낸 상태잖아요. 더 약세가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어찌 보면은 상당히 흡사 패턴일 수 있는데 갭 하락에 취약한 모습이 됩니다. 앞으로 갭 하락을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작게나마도 갭 하락이 되면은 저항대가 계속 걸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모습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계속 두들겨 맞았던 자리,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니까. 자, 그리고 일단 뭐 장중 큰 변화가 생기네요. 그러면 왜 저런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체 금요일이죠. 아니, 화요일이죠. 화요일 자체는 1, 2번이 중요했는데 결국 이겁니다. 만기일 하루 앞둔 거니까 당연히 옵션 포지션 변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월요일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이틀 남았을 시기까지도 이번 4월물 옵션에서 개인들이 여전히 1등이다. 개인들이 옵션 수익이 가장 큰 상태다. 자, 이거를 과연 용납을 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드렸었죠. 과연 끝까지 개인들이 1등을 하게 놔둘 것인가. 개인들이 1등의 수익을 가져간다면 나머지 투자 주체는 그만큼 손실을 봐야 하는 이 제로섬 구조의 파생 옵션 시장에서 과연 개인들의 1등을 그냥 용납할 것인가. 결국에는 용납하지 않겠다를 진행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해 드렸었죠. 이거는 기존에 이제 라이브 그 마감 영상을 잘 살펴보시거나 장중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옵션 개인들이 1등이니까, 개인이 현재 뭐 1등을 보이고 있으니까 첫 번째 개인들의 그냥 수익을 용납하는 경우, 그냥 수익 마감하는 경우 1등으로 잘 안 준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그런 일은 없다. 개인들은 일부 수익은 마감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뭐 완전히 맨날 손실 마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1등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방법이 있겠죠. 포지션을 뺏는 방법, 포지션을 막판에 뺏는 방법. 그 다음에 포지션을 뺏고, 아니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인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위치로 향하는 방법. 요 정도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화요일 장중에 이 포지션을 뺏는 방법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 포지션을 뺏는 방법, 이렇게 뺏은 거죠. 한 달 내내 양매도였던 개인을 전날 이제 콜 쪽으로 몰아넣고 잡아먹어 버리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개인들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양매도 구조를 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득이 돼요. 근데 요거를 뺏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뺏어요? 개인들이 장 초반에 오전에 콜옵션을 마구잡이로 엄청나게 샀죠. 5만 계약까지 넘어갔습니다. 장중에 콜옵션을 엄청나게 막판에 프리가 떨어진 콜옵션에 몰빵 구조가 되면서 포지션을 하방 취약 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하방 취약 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수익인 구조는 많이 움직인다면은 결국엔 손실이 되는 거예요. 하방으로 가든 상방으로 가든. 근데 그걸 뺏고 콜옵션 쪽으로 몰리게 만들어서 막판에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죠. 만약에 개인들이 이날 초반에는 이제 풋옵션 쪽으로 시작을 했어요. 개인들이. 자, 개인이 처음에는 풋옵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끝까지 유지됐다면, 즉 하루 종일 화요일에 풋옵션을 늘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면 시장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갭 상승 후에 흔들다가 장대 양봉을 보였을 가능성 충분히 높아요. 근데 뒤집어졌죠. 옵션 만기일 전날이기 때문에 제가 포지션이 뒤집힐 수 있다, 주의하시라 계속 강조를 아침부터 드렸고, 그 상태가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개인은 그래서 콜옵션을 언제부터죠? 10시 전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콜옵션에서 계약수가 5만 계약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오늘 한번 콜옵션으로 승부를 내보자, 한번 몰빵이다,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걸 한 거죠. 12시까지 5만 계약 이상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관리가 있나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만기를 하루 앞둔 상태 마지막 포지션 싸움을 하는데 개인들이 5만 계약을 넘어간다? 콜옵션 쪽으로 하락이죠. 그래서 그게 시그널이 잡힌 순간부터,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추이를 살피고 나서는 우리 전략을 위에다가 숏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전환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변화를 캐치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평상시가 아니라 만기 전날, 오히려 만기 날보다 더 변동성을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기 전날에 나타나는 일들을 잘 체크를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필이면 어제 그 전날이죠. 월요일에 삼성전자 상속세 마련 관련해서 이부진 이야기가 나왔죠. 블록딜 뉴스. 그 다음에 아침에 들렸던 미국의 TSMC 보조금 확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는 날이 돼버렸죠. 시총 1등인 500조짜리 시총 1등인 삼성전자가 그동안 랠리를 보이다가 힘을 못 쓴다. 시장의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요. CPI 앞두고 총선 앞두고 이런 것들은 일정에 대한 변수고, 그다음 부담스러운 매크로 환경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1, 2번이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1등을 보일 때는 결국에는 포지션을 빼앗아 버리거나 아니면 개인들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위치로 향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로 화요일에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CPI 결과 보고 목요일 만기 당일에 진짜 개인들의 수익을 더 뺏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용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만기 날에도 포지션을 빨리 정돈시킬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 개인들이 풋을 5만 계약, 6만 계약 몰아간다든가, 그것보다 더 많이 몰아갈 수도 있고요. 만기날 10만 계약까지도 몰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콜을 몰아간다든가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빨리 캐치를 해야 될 겁니다. 만기날은 프리가 시간 가치가 바짝 죽어있기 때문에 그날 어디로 집중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요.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코스피 200으로 살펴볼게요. 우리는 옵션을 코스피 200으로 따져야 되니까. 자, 코스피 200이 현재 기준으로 개인이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 우위죠.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개인들의 수익이 줄어들고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손실로 바뀌는 위치는 365 정도인 요 정도 됩니다. 요 부분을 이탈을 하면요. 개인들은 그동안에 4월물 수익을 1등으로 지켜오던 것을 모두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모두 다 반납을 하면 나머지 투자 주체, 외국인과 기관들은 수익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걸 진짜 만들 것인가, 어느 구간에서 타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기서 더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면 개인들은 옵션 수익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요. 당일 포지션이 완전히 풋옵션 쪽으로 몰려서 가면서 수익을 축소를 시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들의 변화, 어쨌든 개인들의 수익을 마지막에는 최대한 뺏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옵션 포지션 아침부터 집중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계속 짚어드릴 거고요. 파생반 정혜연방에서 특히나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파생반 전략은 이제 그렇게 됐었고, 상단을 제가 항상 장 개장 전에 오늘의 지지와 오늘의 저항대, 그리고 오늘의 최상단, 오늘의 최하단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데, 화요일에는 이제 최상단을 장 개시 전에 378.5로 적어드렸어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조금 낮췄으면은 정확했을 텐데, 그날 고가는 378.2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이제 373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372.85였고요. 요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내려갈 때 지지를 받는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일단은 내려갔는데 순간 언더 슈팅이 나온 거니까 거의 비슷한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커트가 나가지 않는 정도의 틱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횡보하고 반등을 하는데, 제가 점심시간 때 파생반에 짚어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반등하는 것을 일단 체크를 하자. 374.1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반등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수급이 대단히 바뀐 것도 아니고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큰 힘이 없다. 그래서 해봐야 374.1 정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가 374.05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서 또 준비를 하셨다면 여기서 눌림 롱 포지션을 잠깐 단타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숏 포지션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메인이었지만 혹시나 최하단부를 노렸던 분들도 짧게 먹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짚어드렸었죠. 하락으로 전환되는 과정 짚어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파생반 어떤 회원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회원님이신데 본 반등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급을 살피는 겁니다. 그 시간이죠. 요때입니다. 요 시간대예요. 오후 2시. 이제 374.1 부근에서 꺾여서 내려간다라는 걸 설명드렸던 거 미리 설명드렸던 게 진행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파생반을 운영하면서 원래는 사실 오픈을 안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살려고 했는데 파생반 회원들이 연장도 많이 해주시고 의지를 갖고 참여를 많이 해주시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픈을 한 만큼 최대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정말 할 거 많은데 하나의 큰 정말 대형 무기를 장착시켜 드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죠. 특강을 통해서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에도 파생반분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실히 지지저항 잡아주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루 전에 들어오신 분인데요. 혼자 했으면 분봉 눌릴 때 들어갔을 텐데 아무데나 그냥 들어갔을 텐데 잡아주시는 저항 지지선 보고 하니 안 읽네요. 일단 첫날 잃지 않고 수익을 보셨다. 오늘 1차 저항에 풋 들어갔다가 본전치기하고 다시 잡았다가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약수익 보고 나왔다. 일단 첫날이시니까 또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쵸, 여기 보면은 혼자서 하시다 보면 이제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혼자서 그냥 생각하고 하시다 보면은 물론 혼자 하는 싸움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드리니까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의 거울삼아 감정이입하지 않고 눈으로만 중사님의 지지 저항만 보며 매매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보셨죠. 뭐 그걸 참아내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참고 결국에는 참고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하겠다. 진입을 함부로 하는 것만 참으시면 돼요. 오늘 내가 공치더라도 진입을 최대한 절제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님도 어제 혼자 꼬여가지고 삽질한 거 어제 혼자 꼬이셨대요. 근데 오늘은 관점에 집중해서 숏으로 찾아왔다 해가지고 216만원 이렇게 수익을 이제 올려주셨죠.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쭉 올려주셨죠. 뭐 숏 관점, 오름숏 관점, 뭐 2차 저항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모아 보니까 이렇게 수익 인증 120만 원, 216만 원, 36만 원, 51만 원, 130만 원, 24만 원, 30만 원, 89만 원, 71만 원, 182만 원, 93만 원, 66만 원, 뭐 이렇게 등등 많은 분들의 수익이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옵션 만기 전날 어렵지만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저도 또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4월 들어가지고 선물 물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어요. 캐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작정 뭐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물량을 키우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지량을 키운다 라는 거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인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4월 들어서 매수 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3월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정말 많이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4월 이 사이즈가 다 차버리니까, 거의 다 차버리니까 조절합니다. 조단위 매도도 한번 하고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날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선물을 이제 많이 못 사니까 해지 보완 수단으로 삼성전자 현물을 매집하고 있었죠. 그 시기에는. 그래서 뭐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누적 5조 원 이상 쌓인 순간부터는 외국인들의 선물을 무작정 마구마구 늘릴 수는 없다라는 거. 그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하루 전날 포지션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개인들은 양매도에서 하락에 취약한 구조로 변화됐죠. 종가에는 이제 콜옵션을 좀 줄여가지고 그 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매도 기조는 조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끝이 났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당일에 자리를 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이 옵션 수익 1위를 내줄 가능성이 있지만 목요일 폭락이 아니면 수익 마감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폭락이 펼쳐지면은 개인들은 수익을 모두 반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전에 짚어드렸던 거 이렇게 올려드렸었죠. 개인들이 4월 옵션 수익이 200억 정도가 이제 잡혀 있어가지고 추정으로, 그래서 이 200억을 뺏어 먹으려고 한다면 포지션상 많이 내려야 한다. 목요일까지 화요일 오전 11시에 써드린 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의 수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인정하려면 포지션 전환을 또 빠르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포지션이 개인 하방 손실을 키우는 걸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름 숏 포지션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변화를 보셔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수익 볼 수 있게 해드린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이제 외가 양매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옵션에 대해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손실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 챙기기 위해서 막판에 등가 부근 양매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 그래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잡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투자는 양매수 구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막판에 콜매도를 많이 늘렸어요. 보시면 콜매도 4만 계약 많이 늘렸죠. 기관들 금융투자 4만 계약 근처로 늘렸고, 물론 뭐 금액은 좀 굵직한 가까운 쪽을 좀 사가지고 양매수로 잡혔는데, 기존에 했던 이제 외가 베팅을 다 매도로 전환시켜서 상단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만긴 날에 제가 문을 닫는 거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지만 문을 많이 닫아놨어요. 그래서 콜매도를 잡아둔 거로 보면 이제 상승보다는 하방의 무게감을 일단 실어두는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 모든 건 변수는 CPI입니다. CPI를 통해 미국 증시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뭐 플러스 2%를 보이면서 마감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만긴 날에 어떻게든 이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1275억을 매수 추가하면서 환율이 1350원대 유지를 하는데 견인을 했고요. 약상방 베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1350원대 계속 유지했고요. 투시는 이제 종가에 매도 잡힌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그냥 단순히 수치만 보면은 오늘 2천억 매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신규 매도 베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환매도가 장중에 3천억 정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신규 매수가 장중에 3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세 처리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투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3천억을 환매도하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로 3천억을 땡기고 있어서 토탈 0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종가에 2천억 정도를 신규 매수하던 걸 줄였어요. 자, 다시 3천억 환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규 매수 3천억을 하고 있다가 종가에 이 신규 매수했던 걸 매수하니까 뭐 왠지 부담되는지, 왜냐면은 화요일에 보인 종가 자리는 투신이 매도하기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신규 매도 베팅하기. 근데 그날은 매수했던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종가에 2천억 정도를 손절 축소해버립니다. 왜 손절이냐? 매수 베팅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약 손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요게 토탈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환매도했던 마이너스 3천억과 신규 매수 1천억이 만나서 마이너스 2천억이 찍혀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어디에요? 환매도가 많았던 날이죠. 환매도, 그러면은 뭐예요? 환매도는 뭔데요? 매수 포지션을 결국엔 줄인 겁니다. 예. 신규 매수도 줄이고 원래 갖고 있던 매수 포지션도 청산한 거예요. 미결이 줄었겠죠. 예. 그럼 뭐예요? 상승을 그냥 보는 게 부담이다 라는 투신의 생각이 조금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이 자리를 투신이 원래 종가 매도 베팅하기 좋아하는 자리예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자리 시도했잖아요. 계속 종가 베팅을 시도했던 자리들이에요. 종가 선물 대량 매도. 기존에 1월 3일에 이제 투신이 큰 수익을 봤던 이 종가 7천억 매도의 기억을
계속 되새기면서 요거 한번 먹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실패해도 계속 시도를 하는 거는 이거 한번 먹으면은 다 만회되니까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마무리, 요거 마감 때 이거 잠깐만 언급드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요거는 그냥 방송 때,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오늘 그날 언급을 드렸던 거라서 적어둔 건데, 간단히만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동안 이제 항생 홍콩 H지수로 ELS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죠. 그래서 3년 전에 가장 활발할 때 항생지수 가지고 ELS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은행에서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3년간 하락을 하면서. 자, 그 이제 지수 ELS도 있지만 주식형 ELS도 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수가 저렇게 취약하니까 이제 최근에는 또 지수형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형 ELS가 가장 많이 팔린 종목은 테슬라였고요. 2등, 3등, 4등, 5등을 다 합쳐도 1등, 합쳐야 1등 정도 될 정도로 판매액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22년 이후로 테슬라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죠.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 이유는 주식형 ELS도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LS 대상이 된 종목은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종목이 가장 강했을 때, 활발했을 때 개인들한테 그 상품을 ELS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뒤에 이렇게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이제 홍보를 하죠. 그래서 ELS 대상이 된 종목들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로 많이 팔렸던 게 이제 그 뒤로 인텔, 엔비디아, AMD, 넷플릭스,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인데, 워낙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려가지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좀 좋았던 종목들도 있죠. 엔비디아 같은 거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종목들에서도 뭐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은 그 시점부터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뭐 주식형 ELS가 사실 지수형 ELS보다 더 위험합니다. 시총도 낮고 위험 분산력이 낮고요. 그 다음에 뭐 변동성도 크고, 그렇죠. 그래서 주식형 ELS의 ELS 상품이 만들어져서 많이 팔린 종목 주의하시자, 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 계시면은 신청하셔서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